자, 기존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을 테니까 벌써 두 번째 푸는 거죠.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더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앞서 우리 중앙이랑 종로랑은 좀 다르게 좀 어려운 문제들만 좀 빠르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혹시 문제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4번 문제. 좋습니다. 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상 다 풀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지? 필요한 문제만 좀 풀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실린더에 M 12g과 산소기체 1몰을 넣고 금속 M을 모두 반응을 시킬 거고요. 나와 같이 금속 산화물 M5가 생성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죠. 자, 일단 이 내부에서 금속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면은 당연히 화학 반응식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금속 M이 산소와 반응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M5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면은 M과 산소가 지금 현재 1대1로 반응을 해야지만이 M5가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분자가 항상 산소 원자를 2개씩 가지고 다닌다면은 M은 몇 개씩? 2개씩 반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개의 M5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화학 반응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M은 몇 g을 넣었다? 12g을 넣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소 기체는 1몰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산소와 M의 원자량이 각각 16과 24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넣어준 M이 몇 몰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M의 몰수는 24분의 12가 될 테니까 몇 몰? 0.5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M은 0.5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산소는 이미 벌써 1몰을 넣어 놓은 상태고, 그죠? 그러면 이때 둘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앞에 붙어 있는 개수비대로 2대 1로 반응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반응하는 몰수는 M은 몇 몰? 0.5몰 다 반응하겠죠. 그지? 그리고 산소는 그것보다 2분의 1밖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몇 몰 반응해야 돼? 0.25몰 반응을 해야죠. 그러면서 생성되는 M5는 몇 몰? 생성되는 M5는 그렇죠. 0.5 대 0.25 대 0.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 후에 남아있는 몰수는 얘는 없죠. 얘는 몇 몰? 0.75몰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 M5는 0.5몰이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몰수비는 M 대 O2가 2대 1이다. 그렇죠. 개수비가 2대 1이니까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생성된 금속 산화물의 질량은 20g이다. 자, 결과적으로 12g이 반응을 하고 0.25몰이 반응을 해요. 그죠? 이때 1몰의 질량은 당연히 32g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밖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지? 실제로 반응하는 건 0.25몰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얘 몇 g이다? 8g이다. 맞죠? 그러면은 12g과 8g이 더해져서 M5 0.5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 질량 얼마? 20g이다.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비는 가데나가 4대 3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이 실험 어디서 진행하고 있죠? 실험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린더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때 위쪽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이. 근데 이 피스톤은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피스톤은 항상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서로 같아지도록 위치가 고정이 돼요. 오케이? 그 말인즉슨 항상 외부 기압은 뭐 예를 들어 1기압으로 일정하다면은 내부도 계속해서 1기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피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기체가 나오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때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온도와 압력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압력 같은 것이고요. R과 T가 같은 것이죠. 따라서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맞죠? 따라서 처음 몰수는 몇 몰이었죠? 1몰과 0. 처음에 얘 둘이 함께 들어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M은 고체이기 때문에 압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체 상태에 해당하는 산소만 몰수 확인하면 돼요. 그럼 반응 전의 몰수는 1몰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응 후에는
산소가 0.75몰 남고 그 다음에 MO가 0.5몰 생성돼요. 하지만 MO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체이기 때문에 역시 압력이랑 상관이 없고 남아있는 기체는 산소 기체 0.75몰이겠죠. 따라서 부피는 몇 대 몇? 4대 3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됐나요? 자, 5번 문제는 괜찮고요. 5번 문제도? 자, 5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원소 A부터 D의 이온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이고 플로린,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온 반지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됐을 때 어찌됐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와 있는 원소들이 플로린,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산소는 이가 음이온, 그 다음에 플로린은 일가 음이온,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 이 상태라면은 당연히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제일 크겠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D가 뭐다? 산소다. 그 다음에 C가 플로린이다. 그 다음에 B가 나트륨이다. 그 다음에 A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안정한 산화물에서 산화수는 A가 B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A랑 B가 각각 산화물이 된다면은요, A는 M, G, O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N, A, 2, O가 돼야 됩니다. 그죠? 마그네슘과 산소는 1대1로 반응하고 나트륨과 산소는 2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러면 산화수는 전체적으로 0일 때 산소가 무조건 마이너스 2거든요. 따라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요. 얘도 전체적으로 0이 돼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 나트륨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산화수는 당연히 A가 B보다 더 크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의 수는 B랑 C가 같다. 얘 한 개, 얘 한 개.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이야기죠. 디귿의 전기 음성도는 C가 D보다 크다. 그렇죠. C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6번부터 10번까지 볼까요? 6번부터 10번까지. 자, 어떤 것을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 8번 좋습니다. 자, 8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몇 가지 2, 3주기 원소의 제1이온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중앙에 관련된 중앙에서 나왔던 문제 풀었을 때도 선생님이 요 제1이온의 에너지 그래프 외워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네요.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가 지금 A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E. 됐나요? 자, 지금 각각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요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그래프만 외우고 있다면은 뭐 사실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2, 3주기의 연속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시면은요, 지금 요 지점부터 보면 되겠죠. 그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 탄소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죠? 탄소, 질소, 아니다.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A가 질소, 그 다음에 B가 플로린, C가 네온, D가 나트륨, E가 알루미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기억, 화합물 A, B3의 분자 구조 A 하나에 B가 3개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NF3죠. NF3인데 요거 플로린 대신에 수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질소가 있고 플로린 3개가 각각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 원자인 질소가 비공유 전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구조. 따라서 이 형태는 우리가 삼각 뿔형이다
라고 표현하는 문자보용이죠.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D가 C보다 크다. D랑 C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얘랑 맞지?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아까 이제 원자 반지름 같은 거 생각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네온은 지금 여기까지 딱 나눠서 몇 주기? 2주기죠. 그리고 여기 D는 뭐야? 3주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양성자 수가 더 많은 나트륨이 훨씬 더 유효 핵전하가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D가 C보다 크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E가 D보다 크다 이랬거든요. 자, 잠깐 나트륨 볼까요? 11번 나트륨은 1s2에 2s2에 2p6에 3s1이고요.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은 1s2에 2s2 2p6에 3s2거든요. 그러면은 나트륨은 제1 이온화 에너지로 요거 떼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로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알루미늄은 여기서 제1 이온화 에너지로 하나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도 여기서 떼어내는 거죠.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때 나트륨은 2p에서 떼어내는 거고, 알루미늄은 아직까지 3s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제2 이온화 에너지는 2p에서 떼어낼 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제2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E보다 D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죠. 됐습니까? D랑 E 비교하는 거죠. 그지? 요거네요. 3P까지 가야 되네. 그지? 3P까지 13번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요게 제1 이온 에너지, 여기가 제2 이온 에너지. 약화야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또 9번, 10번 괜찮습니까? 9번, 10번 둘 다요? 9번은 잠깐만. 9번은 탄소 동소체 가부터 다의 구조 모형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가가 뭘까요? 흑연. 나는요?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거죠. 플러렌. 그리고 다는 그 플러렌을 동그랗게 감아놓은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자, 이랬을 때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했거든요. 흑연이 이 탄소 동소체, 그러니까 원래 탄소로 이루어진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흑연이 약간 좀 예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나타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플러렌 또는 플러렌을 동그랗게 감아놓은 탄소 나노튜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이다. 얘네들 오로지 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오로지 뭐로 구성되어 있어?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완전 연소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탄소 원자 한 개의 공유 결합하는 탄소 원자 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원래 탄소가 4번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흑연이 지금 현재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한 층의 모습을 보세요. 한 층의 모습을 보면은 한 층에서 지금 현재 육각형 모양이 반복되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보면은 요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의 탄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탄소가 주변 탄소와 몇 번 결합하고 있는 거야? 3번밖에 결합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럼 한 개는 어디가 있냐 이거지. 한 개는 층과 층 사이에 아주 약한 결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층을 그대로 벗겨내서 쓰고 있는 플러렌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도 전기 전도성을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양 따라서 탄소가 몇 번 결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모두 탄소가 3번씩 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가지가 돼야 되겠고요. 10번도 계속 가볼까요? 2주기의 중성원자 X부터 Y, Z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2주기입니다. 자, X는 10번에 X는 지금 현재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죠? 원자과 전자 5개니까
실제 원소는 원자번호 7번 질소가 되겠죠. 그제?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전자잠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요. 따라서 원자번호 8번 산소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Z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수소화합물의 결합각은 XH3가 H2Y보다 작다. 자, X가 수소 3개랑 결합하면은 NH3죠. 그죠? 자, 질소가 있고 수소. 요거 삼각불 형태입니다. 삼각불의 형태는 요 결합각이 107도라고 정해져 있죠. 자, 근데 Y가 산소랑 수소랑 2개 결합할 거예요. H2O, 물 분자죠. 산소가 수소랑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 이때 요 사이의 결합각 104.5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합각은 H3 요게 더 커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공유 전자쌍의 수는 X2와 XZ3가 같다. X2 질소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질소 분자거든요.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3번 이렇게 결합이 되죠. 3중 결합이거든요. 공유 전자쌍 3개. 그 다음에 Z가 X랑 결합을 할 거예요. X가 Z랑 3개 결합하죠. 그러면은 NF3거든요. N, F. 그러니까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쌍 몇 개? 3개. 그러니까 둘은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Z2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 YZ2 산소 안에 플로린이 2개 붙은 거군요. 근데 이거 물 분자랑 구조 똑같잖아요. 요렇게. 알겠니? 그러면은 얘네들 당연히 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이야기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번부터 15번까지. 11번? 자, 볼게요. 다음은 1족 원소 A와 B의 할로젠 화합물 AX와 BX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표는 화합물 AX와 BX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뭐 1족 원소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1족 하면은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할로젠 원소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 1족이니까 수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지? 나머지 알칼리 금속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지금 가를 보니까요. 가는 11번 두 개의 A가 X2랑 반응을 해서 얘가 지금 현재 두 개의 AX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B가 B2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X2랑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두 개의 BX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선생님이 좀 전에 1쪽에 해당하는 건 수소랑 그 다음에 나머지 알칼리 금속들이 있다 그랬죠. 금속은 우리가 이런 식의 분자 형태로 적지 않죠. 그죠? 대신에 수소는 분자 형태로 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2가 결과적으로 수소 분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리튬인지 나트륨인지 칼륨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의 조합으로 각각 AX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AX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BX 같은 경우에는 고체든 액체든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거든요. 왜냐? 얘네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설명으로 오는 거 가보죠. 자, AX와 BX에서 X의 산화수는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자, 어찌됐건 보세요. 전체적으로 산화수 0 나와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산화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 A는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1족 원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수소잖아요. 수소는 플러스 1, X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X의 산화수는 둘 다 마이너스 1로 같고요. 니은에 AX에게 AX의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X2가 생성된다. AX는 이온성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AX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를 시키면은 A1가 양이온과 X1가 음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 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얘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니까 당연히 플러스 극에서 X 분자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니은의 가와 나에서 X2가 음이온은 환원자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둘 다 산화수가 0에서 둘 다 마이너스 1로 바뀌거든요.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지금 환원된 거예요. 그럼 환원됐으면 우리는 산화제로 쓰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말이네요. 됐습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계속 가볼게요. 금속 칼슘과 그 다음에 할로젠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 자, 당연히 칼슘과 그 다음에 뭐? 할로젠을 지금 반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화학 반응식을 쓰도록 하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 먼저 가를 보니까 증류수에 칼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칼슘은 2족 원소죠. 2족 원소, 그죠? 이때 1족 원소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 수소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2족 원소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칼슘 같은 이런 2족 원소가 물과 반응을 하면은 이 안에서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생성되는 염기성 물질이 칼슘 하나에 수산화 이온을 두 개 결합시키고 수소기체를 내놓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두 개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에 이런 염기성 물질이 생성된다. 염기성 물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가반응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에다가 브롬이나 수소기체를 가하면은 물이 생성된다 그랬거든요. 자, 브롬이나 수소를 집어넣을 건데,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지? 자, 나에서는요, 지금 현재 CaOH2와 그 다음에 HBr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CaOH2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염기성. 그런데 HBr은 산성 물질이에요. 따라서 둘이 결합하는 것은 중화 반응이고 따라서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HBr이 반응하게 되면은 CaBr2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물 분자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녀석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칼슘 이가 양이온과 두 개의 브롬이나 이온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에다가 염소수를 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염소수를 가한다라는 것은 CaBr2에다가 Cl2를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브로민이 생성되었다. 이 말은 즉슨 CA가 Cl2랑 반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따로 브로민이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자리 바꾸기란 거예요. 얘네들의 실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은 두 개의 Br-가 Cl2랑 반응을 해서 두 개의 Cl-와 브롬 분자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볼 겁니다. 기억. 가에서 수소 분자 1몰이 생성될 때 전자 2몰이 이동한다. 자,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그지? 여기가 우리가 뭐 쉽게 따지자면은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군가가 두 개의 전자를 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각각 수소가 원자로 바뀌면서 나중에 두 개씩 결합해서 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씩? 두 개씩.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나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산화수 적어봐야 되거든요. 이때 산화수의 변화가 없으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고 산화수의 변화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있으면 결과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그러면은 저거 보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거든요. 산화수의 변화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빠르게 좀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화수의 변화 없기 때문에 산화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에 다해서 염소는 브로민보다 환원되기 쉽다. 실제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민이 지금 현재 이온화가 되어 있는데 염소가 분자 상태로 들어와서 도리어 염소가 이온화가 됐고 이온이 바뀌었고 브로민이 다시 분자 상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반응성이 염소가 브로민보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산화수로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브로민이 마이너스 1이고 염소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0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염소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된 거지. 그지? 즉 비금속들은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이 환원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염소는 브로민보다 환원되기 쉽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13번부터 어떠신가요? 14번. 자, 보겠습니다. 탄소수가 6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 이때 가는 벤젠, 사이클로헥세인, 사이클로헥센, 헥센 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C6H6 벤젠이에요. 이거 벤젠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6H12 사이클로헥세인 헥세인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C6 사이클로헥센, 그 다음에 헥센 C6H12 그죠? 얘네들이 지금 현재 헥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 둘, 4개 나와 있구나. 사이클로헥센도 있구나. 그러면 C6H10 사이클로 헥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골라야 되는구나. 가와 나는 탄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잘 봐요. 벤젠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육각형으로 그린 다음에 이중, 이중, 이중. 그지? 이게 벤젠이야. 근데 벤젠은 단일과 이중을 따로따로 그리지만 실제로 요 사이에 있는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공명 구조를 나타내는 1.5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원자 자체만이 정육각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끼리 모두 다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결합. 따라서 결합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근데 헥센은 사슬 모양의 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탄소가 6개가 있을 때 지금 이 사이의 결합 중에 어딘가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일결합입니다. 이중결합이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때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더 짧죠. 그제? 결합 길이가 다르고요. 사이클로헥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탄소가 6개가 이렇게 고리모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이중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가랑 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네 둘 중에 뭐가 가와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탄소 수분의 수소수가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벤젠은 6분의 6이니까 1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12니까 2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 정해졌지. 얘가 나. 그죠? 그리고 얘가 가.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나서 여기서 또 2가 나올 수 있는 거. 6분의 12 헥센 6분의 10 안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다? 다다.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라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다와 라는 이중결합 한 개를 포함한다? 그렇죠. 얘 이중결합 포함하고 얘 이중결합 포함하고. 그죠? 그러면 설명을 옳은 거 가볼게요. 기억, 가에서 탄소 사이의 결합각은 120도이다. 얘 지금 정확하게 정육각형이거든요. 정육각형. 따라서 요 사이의 결합 120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와 다는, 나와 다 요 둘이에요. 나와 다는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한 탄소 원자의 수가 서로 같다. 얘네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육각형이 있으면은
요게 지금 다 탄소들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탄소들이 각각 남은 손들 2개를 뻗어서 수소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소가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한 나와 다 요거 2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나와 다른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의 수 CH3 구조가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손 2개를 딱 뻗어줘요. 수소, 수소. 그 다음에 얘는 손을 하나를 딱 뻗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손 2개씩, 2개씩, 2개씩 한 다음에 얘가 손을 3개를 딱 뻗어주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수소 3개 붙잡을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같다? 얘는 아예 없어. 근데 얘는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틀리죠. 디귿의 라는 고리 모양이다. 사이클로헥세인이니까 고리 모양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 더 해야 되나요?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16번부터 20번까지? 네. 17번부터 다 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좋습니다. 자, 17번부터 갈게요. 30ml의 강산 HA와 같은 부피의 강염기 BOH를 혼합시켰을 때의 반응 모형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HA와 그 다음에 BOH가 반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네들 1대1로 반응해야 돼. 알았니? 그러면은 얘네들 BA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 생성돼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H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모난 거랑 동그란 게 있죠. 근데 얘네들이 각각 몇 개씩? 4개씩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BOH는 안 가르쳐줬어. BOH는 안 가르쳐줬고 BOH는 안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지금 현재 네모난 거 몇 개 있어? 4개 맞죠? 동그란 거 몇 개? 동그란 거 1개. 그 다음에 삼각형이 3개가 있네요. 그럼 봐봐. 이때 이 반응이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A1가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수는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A1가 음이온이나 B1가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이온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알아. 얘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반응을 시켜보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거 안 변하지. 맞지? 그럼 얘는 처음부터 A1가 음이온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산 동그라미가 뭐다? 수소 이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소 이온이 하나가 남아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실제로 반응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산화 이온이 몇 개였다? 3개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삼각형이 3개가 남아있는 거고요. 삼각형이 뭐다? B일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보면은 둘 다 30ml씩 반응을 시켜요. 30ml씩 반응을 시키는데 지금 보면 30ml 속에 HA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4개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BOH는 30ml에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지? 농도가 달라요.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는 수소이온이다.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니은에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는 가가 다보다 더 크다.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전류의 세기는요, 결과적으로 그 이온의 수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근데 처음 얘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지. 근데 나중에 몇 개 있어? 똑같이 8개 있지. 그럼 수는 똑같네요. 근데 대신에 얘는 부피가 얼마야? 30ml지. 근데 얘네들 혼합을 했으니까 최소한 60ml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온수는 똑같아도 결과적으로 얘는 30ml 속에 8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60ml 속에 8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지? 전류의 세기는 얘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같은 전압거리에서 가가 다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디귿에 혼합용액 다에다가 나 10ml를 더 가해도 전체 이온 수분의 A1가 음이온의 수는 일정하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 전체 이온수 몇 개? 전체 이온수 8개. 그죠?
그런 다음에 A 일가음이온의 수는 몇 개? 4개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런데 BOH를 10ml 더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근데 봐봐. BOH 30ml 속에 얘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 3개. 맞지? 그럼 여기다가 BOH 10ml를 더 집어넣어 준다면은 이때 삼각형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산화 이온이 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얘 중화 반응해요. 없어져. 맞지? 근데 얘가 하나 늘어나니까 얘가 4가 될 거거든. 그럼 나중에 전체 이온수 8이죠. 그리고 나서 A1가 음이온수 4개잖아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18번으로 계속 가볼게요. A가 B와 C로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 그림은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B의 몰수에 따른 반응물 A와 그 다음에 생성물 C의 몰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18번이고요. 자, 지금 현재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현재 A가 X몰만큼 반응을 했을 때 두 개의 B와 그 다음에 C가 Y몰만큼 생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A가 첫 번째 2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C는 1,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자, 이거 잘 보면은 그림은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B의 몰수에 따른 반응물 A와 생성된 C의 몰수 변화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지. 왜냐면은 이게 지금 B의 몰수거든. B의 몰수가 2몰이 생성될 때 A가 첫 번째 2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요, 그죠? A가 2몰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에 전부 사라지잖아. 맞지? 그러면 A가 2몰 반응하면은 B가 2몰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따라서 얘가 2로 정해져 있으니까, 맞지? X는 얼마가 들어가면 돼? 2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C는 몇 몰 생성돼요? 1밖에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Y에다가 1 넣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되게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 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 X 플러스 Y가 3이다. X 플러스 Y가 3이다. 2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니은에 A가 4분의 3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야기하는 거지. 4분의 여기가 지금 A죠. A.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요 지점은 지금 현재 A의 몰수랑 C의 몰수가 서로 같아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맞죠? 그런데 봐봐요. A가 첫 번째 2몰부터 시작을 하는데 2몰에서부터 반응이 진행되면서 B는 똑같은 개수만큼 증가를 해버리죠. 맞죠? 그럼 반대로 C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맞죠? 그런데 여기 지점이 결과적으로 A 몰수랑 C 몰수가 같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성되는 B랑 생성된 C의 몰수가 결과적으로 여기 지점이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다. A가 줄어든 몰수. 그죠? A가 줄어든 몰수랑 그 다음에 C가 증가한 몰수. 이게 지금 A의 감소 몰수죠. 그죠?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C가 증가한 몰수죠. 그래서 감소하고 나서 같고 증가해서 같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A가 감소한 양은 2에서 마이너스 A만큼을 빼주면 되죠. 2에서 마이너스 A만큼 빼주면 되지. 그 다음에 반대로 C는 A만큼 증가한 거지. 그지? 그런데 이때 A가 2개 반응할 때마다 C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얘네들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2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A는 2-A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그지? 3A가 2라면 A는 얼마다?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에 A 1몰이 분해될 때 B 2몰이 생성된다. 2몰 분해될 때 B가 2몰 생성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으로 체크.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계속 갈게요. 느낌상 이걸 좀 다 지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지 않니? 그건 아닌가? 자, 19번.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 CmHn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자, A개의 산소 분자랑 반응을 했더니 이 안에서 3개 CO2랑 2개의 물 분자가 나왔어요. 어라?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은데? 개수부터 잡아볼까? 3개 나왔으니까 이거 얼마? 3개. 맞지? 산소 2개 나왔으니까 얘 몇 개? 4개. 그죠? 따라서 필요한 산소 분자 수는 2개씩 3개니까 3개. 1개니까 총 4개 있으면 되겠네요. 끝. 화학 반응식은 끝. 그죠? 그 상태에서 각각 분리된 용기 속에서 각각 탄화수소와 산소가 들어있고 혼합했고 모두 소모시킬 때 반응할 때까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나왔다. 설명으로 옳은 것. CmHn이 Xg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O2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모두 반응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4이다. A 4. 맞죠? A가 4.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mHn에서 n분의 n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m이 얼만데? m이 3, n이 4. 3분의 4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됐습니까? 그러나서 연소 반응으로 산소가 3.3 Xg만큼이 생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수능 문제에서 좀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반응 전에 C3H4가 그죠? C3H4가 지금 현재 Xg만큼 있었거든? 그지? 그러나서 산소는 역시 존재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 생성됐고 H2O 생성됐고 그 다음에 O2가 생성된 거잖아. 맞지? 그런데 O2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죠? O2가 남아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가 아니다. 요거 연소 반응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 요걸 지금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맞죠? 근데 봐봐. 지금 보면은 이것을 간단하게 좀 가보면 돼요. C3H4가 예를 들어서 1몰 있다고 가정을 해봐. 1몰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의 분자량이 나오지. 12짜리가 3개, 1짜리가 4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36에다가 4를 더하면 되니까 얘 40이죠. 맞죠? 그럼 처음부터 얘가 40g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럼 산소가 최소 4개 분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32짜리 분자량을 가진 산소 분자가 4몰만큼 있어야지 다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128g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산화탄소 44짜리가 몇 개? 3개 나와야 되거든? 3몰 나와야 되니까 132g만큼 생성될 거고 얘는 18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36g만큼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때 요 40을 X라고 놓자 이거지. 맞지? 그러면은 얘 지금 현재 132g이 나왔는데 이 132g은 40에다가 3.3을 곱해주면은 130이 나오거든. 따라서 요 질량 3.3X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요거 이번에 수능 문제였다니까요. 수능 문제에서 이거 그대로 나왔던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봤잖아. 맞지?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이네요.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그지? 자, 그 다음에 20번. 이중 나선 구조의 일부를, 이거 해야 되지? 이중 나선 구조의 일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우리 아까 이거 했던 거 아니니?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요, 요거야, 요거. 요게 기억, 요게 니은, 요게 디귿이에요. 그런데, 이거 딱 보면 요게 인산, 요게 당, 요게 염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기억과 니은은 공유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자, 인산에서부터 염기까지는 모두 다 공유결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니은과 디귿은 각각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당이랑 염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당은 오탄당이라 그래서 탄소와 수소 그리고 일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케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고 디귿에 맞죠? 니은 이야기하는 거. 디귿이 지금 현재 염기거든요. 근데 이 염기 안에는 지금 탄소나 수소, 산소뿐만이 아니라 질소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요게 사실 우리가 그 생명과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면은 여기 DNA를 이루고 있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거든요. 근데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사이토신이다. 아, 이거는 원래 화학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또 다른 염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아까 요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면은 요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 요 사이는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염기와 염기는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아데닌과 티민이 결합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아닌이 있는 거죠. 구아닌이. 그러면은 디귿에서는 무조건 사이토신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3번 줄 짝짝짝 그어져 있지.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번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3번 수소 결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위쪽에 보면은 2번 결합하고 있는 거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아데닌과 티민이 2번의 수소 결합을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기억 맞고요. 니은 틀리고 디귿의 사이토신이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로 UA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대성 하나 빨리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